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전 연인이죠. 전청조 씨가 조금 전에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네, 이 사건 취재해온 사회부 안윤경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 전청조 씨 조금 전에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남 씨 주장 중에 제일 반박하고 싶은 피해자에게 잠시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직접 보셨습니다. 네. 일단 전청조 씨가 검찰에 송치가 되면 앞으로 수사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안윤정 기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전청조 씨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송치가 됐는데요. 네. 혐의가 입증된 사기 부분만 우선 검찰에 넘긴 셈이라 아직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 씨 범행의 계좌를 빌려준 주변인 등 관련인 조사를 해서 공범 여부도 밝혀야 하고요. 네.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구치소에 찾아가서 전 씨를 상대로도 추가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전 씨가 최근까지도 사기 범행을 이어온 것이 알려지면서 고소 고발도 이어졌죠. 네, 전청조 씨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지 이틀 만인 10월 25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사기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전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바로 다음 날에는 다른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 개발 투자금으로 2천만 원을 건넸다가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틀 뒤인 10월 28일엔 다시 김 의원이 전 씨가 중국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는 수법으로 1억 1천만 원을 가로챘다며 경찰에 진정했습니다. 예. 이후에도 고소 고발이 계속돼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만 피해자 23명의 피해액 28억 원에 달합니다. 전 씨는 대부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는데 피해자들에게 대출까지 받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매일 대출 이자 때문에 잠도 설치고요. 너무 힘들고 일상생활이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이 사기 피해 금액 때문에 네, 경찰은 서울 송파경찰서를 전 씨 사기 범행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하고 네. 관련 고소고발 11건, 진정 1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 기자, 일단 현재 전청조 씨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까? 네, 경찰은 10월 30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네네. 전청조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네. 다음 날인 31일에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했고요. 몇 시간 뒤인 오후 3시 50분쯤 경기 김포의 친척집에서 전 씨가 체포됐습니다. 11월 3일엔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전 씨는 체포된 뒤 매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사기 혐의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 씨가 체포된 날 전 씨 어머니 집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전 씨는 여기서 확보한 전 씨 명의의 휴대폰 2대와 노트북을 포렌식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예. SNS 대화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남현희 씨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공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부 피해자들이 전 씨가 투자를 유도할 때 남 씨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저희 단독 보도로 남 씨가 펜싱협회 관계자에게 전 씨를 재력가로 소개하며 30억 원을 후원할 테니 돈의 출처를 묻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그렇죠. 남 씨가 피의자 신분이 된 건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 남 씨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였는데 이 학부모가 지난주 남 씨를 공범으로 고소하면서입니다. 네. 이들은 경찰에 전 씨를 만난 자리에 남 씨도 함께 있었고 전 씨에게 건넨 돈을 남 씨가 세어봤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현희 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서 10시간 넘게 1차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저희 단독 보도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네. 남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또 해외 출국이 잦은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남 씨 측은 억울함을 밝히겠다면서 대질 조사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청조 씨 측 입장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대질 신문이든 뭐든 어쨌거나 수사를 통해서 그 남현희 씨와의 그 진술 중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그 실체가 좀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쪽 모두 대질 조사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대질 조사에서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남현희 씨는 첫 조사 이틀 만인 8일에도 1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이날 전청조 씨와 본인을 고소한 피해자, 즉 펜싱학원 학부모와 대질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남 씨가 전 씨 얼굴을 보자마자 뭘 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찰이 충돌을 우려하고 두 사람이 직접 대화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날 전 씨는 남 씨가 이미 3월에 내가 재벌 3세나 재력가 또 IT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말하면서 예. 거짓말을 알고 나서도 피해자 등을 같이 만날 때 나를 대단한 애 혹은 재력가라고 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피해자도 투자 관련 얘기를 할 때 남 씨가 같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반면 남 씨는 전 씨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졌던 10월 25일에 사기 사실을 처음 알았고 투자 관련 얘기는 전혀 들은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네, 전청조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남현희 씨 처벌받을 가능성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 씨가 전 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네. 만약 전 씨 말대로 전 씨가 재력가가 아님을 알면서도 투자를 도왔다면 공범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 또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행각 자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미필적 고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무리 난 몰랐다고 해도 이거는 보통 일반인이라면 알 수 있었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뭐 최소한 이제 뭐 그러니까 그걸 인식을 했다고 보는 거죠. 네, 이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남현희 씨는 본인 SNS에서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예. 여러 차례 글을 올려서 돈도 명예도 바닥이 났고 나는 가족들과도 싸웠고 펜싱 학원 운영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 제일 내가 가장 큰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전청조가 나를 공범으로 몰려고 쇼를 했다고 했습니다. 남 씨가 또 오늘 오전에 경찰에 본인의 휴대폰 2대와 노트북 2대를 임의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이 기기들에 대한 예. 포렌식 결과가 남 씨가 공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요 증거가 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안윤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